1920년대의 모던 일본. 국민은 가난하지만 국력은 강했던 일본. 1차 대전 이후 일본은 급격한 경제 성장을 통해 명실상부한 강대국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 국민들이 잘 살았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일본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인구 대국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세계에서 6번째로 인구가 많았고 열강 중에서는 4번째로 많았다. 반면 경제 규모는 세계 9위에 불과했다. 오늘날로 치면 브라질과 비슷한 포지션이었다. 세계 인구 6위, 경제 규모 9위, 소득 수준은 세계 평균보다 살짝 낮은 정도. 1차 세계대전 중 고도 성장을 구가했지만 1인당 소득에 있어서 서구의 열강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고 세계 평균보다도 낮았다. 그는 1913년 각국의 1인당 소득을 보여준다. 오늘날 일본인들은 세계 평균보다 3배 정도 더 부유하지만, 그러니 일본의 국력은 많은 인구와 군사력의 과언이 아니었다. 다만 부족한 살림에도 국력을 끌어모을 수 있었던 것은 권위에 복종하고 내핍적이며 국가주의적 동원 이데올로기에 길들여진 일본 특유의 국민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가는 최고의 가치다. 약육강식 국력 만능인 시대 대일본주의 만세! 그에 반해 당시 중국은 일본보다 경제 규모에서 3배 이상 앞서 있었으면서도 분열된 국론으로 국력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없었다. 하지만 서구 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가난한 수준이었지. 아시아는 물론 유색인종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소득 수준이 높았던 국가가 일본이었다. 1920에서 30년대 일본인들은 다른 아시아 국민들보다 2배 가까이 부유했음.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인들은 여느 아시아인들과 소득 수준이 비슷했지만,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연 1에서 2%씩 성장했을 때 인구 증가율도 연 1에서 2%라서 1인당 소득 증가는 거의 없었던 아시아 국가들인 당시 인도인들의 모습. 일본은 연 3%씩 성장했기 때문에 50년 뒤에 2배 가까이 부유해질 수 있었다.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굉장히 더딘 속도가 아닐까 싶지만 20세기 전반 연 3%의 성장이라면 매우 높은 성장이었다. 1차 세계대전부터 만주사변 당시까지 일본 경제 성장률을 보여준다. 특히 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전쟁 특수가 발생하는 1915년에서 1919년간 일본은 연평균 7.9%를 성장했으니 가히 폭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당시의 자본주의 체제는 철저히 자유방임주의를 기본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경기 변동을 조절 통제하는 법이 없어서 경기 과열을 억제할 줄도 몰랐고 불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전쟁 특수가 끝나면 필연적으로 닥칠 전후 불황에도 일본 정부는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도시화. 일본의 근대화는 3차례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다. 메이지 유신을 통해 서구 문명을 전면 수용하고자 했던 1870년대, 서구 12개국을 시찰했던 이와쿠라 사절단의 모습이다. 청일전쟁을 통해 받아낸 막대한 배상금으로
2차 산업혁명의 근간을 만들었던 1900년대 초반. 이때 제철소를 만들었기에 일본은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음. 1차 대전 특수로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던 1910년대 후반. 당시의 고도 성장으로 일본은 비로소 강대국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음. 이러한 세 차례 과정을 마치고 1920년대의 일본은 공업 생산이 농업 생산을 능가하는 공업 국가로 발돋움하여 급속한 도시화 현상을 경험한다. 또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본격적인 근대 사회로 진입한다. 1818년 도쿄 235만, 오사카 164만의 인구를 기록한다. 같은 시기 경성은 48만 명이었음. 그리고 1920년대가 되면 오사카 인구는 200만 명을 넘어서고 도쿄는 인근 지역을 합쳐 인구 500만의 거대 도시로 탈바꿈하게 된다. 당시 도쿄 긴자의 모습이다. 런던, 뉴욕에 이어 세계 상위의 거대 도시. 도시가 성장하자 전기, 가스, 상하수도 시설이 확충되었고 전차 노선이 늘어나면서 교통의 유지에는 백화점과 상점이 즐비했다. 당시 도쿄의 백화점 모습이다. 1927년에는 도쿄에 아시아 최초로 지하철이 개통된다. 도심과 교외를 잇는 전차선이 잇따라 만들어지며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혼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교외로 이사를 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교외에서 도심으로 전차를 타고 출퇴근하는 모습이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대중매체의 발달. 도시 대중이 증가하면서 신문 구독자가 크게 늘어남과 동시에 주간지와 월간지도 빠른 속도로 판매되었다. 이전까지 신문과 잡지들은 주 독자층을 지식인으로 삼았다면 1920년대 이후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지가 대세를 타게 된다. 1920년대 후반의 서점의 모습이다. 그리하여 아사히 신문과 마이니치 신문은 매일 100만 부 이상을 찍어냈고 대중잡지 킹은 공전의 히트를 거두며 발행 부수가 100만 부를 넘기기도 했다. 대중 소비가 많아지자 책은 더 이상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박리다매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권당 1엔이란 저가로 발행하는 N폰이 판매되기 시작했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잡지와 명작 동화가 간행되기도 했다. 또 1925년부터 도쿄와 오사카에 라디오 방송이 시작되고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는데 라디오를 듣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다. 1920년대 후반 라디오 보급률은 10% 정도였다. 당시 라디오는 정보 전달은 물론 규슈 지방으로 거대한 태풍이 상륙 중이니 바닷가 주민들은 피해가 없도록 표준어를 보급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당시만 해도 일본은 지역마다 사투리가 심했다는 영화도 큰 인기를 모으면서 전국적으로 상영되었고 레코드가 대량으로 팔리고 대중가요도 전국적으로 유행한다. 그렇게 대중매체가 발달하면서 일본인들은 빠른 정보 공유는 물론 이것이 바로 구라파 최신 유행, 다양한 외국의 사상과 문학을 접할 수 있었고 유럽의 자유주의, 세계시민주의, 인도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사상들이 알려짐. 상품 광고에 쉽게 노출되면서 대중 소비 사회로 발전하는가 하면 군국주의가 만연한 1930년대 이후로는 획일화된 가치관을 주입시키는 데에도 대중매체는 천병의 역할을 한다. 이래서 언론 통제가 무서운 법.
한편 대중매체의 발달로 평등의식이 구취되면서 여성들의 사회활동도 부쩍 늘어나는데, 이전까지 여성들은 공장의 노동자, 간호사, 교사로 일했지만 1920년대 이후로는 전화교환원, 버스 차장, 타이피스트, 속기사, 기자, 아나운서, 의사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진출한다. 직업 부인이라 불린 이들은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결혼 뒤에는 일을 그만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경제적 능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사회적 분위기를 크게 변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여성에게는 선거권이 일체 주어지지 않았고, 상속 재산은 장자가 단독으로 물려받았으며, 이혼할 경우에 늘 남자가 유리한 입장에 서는 등 가부장적인 사회 모습은 좀처럼 깨뜨릴 수 없었다.